오늘은 PN 접합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에서 발생하는 확산 커패시턴스 그리고 트랜시언트 리스판스 특성이라고 해서 역방향 전압과 순방향 전압을 번갈아 인가했을 때 과도 응답 특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역방향에서 접합 커패시턴스가 발생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접합 커패시턴스는 공급층의 폭의 역수에 비례하고 이 공급층의 폭은 역방향 전압 루트 함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접합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역방향 전압의 루트 함수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순방향 전압에서도 확산 커패시턴스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순방향 전압, DC 전압을 인가합니다. 이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죠. 여기에 아주 작은 AC 전압을 이렇게 인가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전류가 어떻게 변하냐면 I0 플러스 AC, 그 다음에 I0 마이너스 AC 이렇게 폭을 가지고 계속 변합니다. 전압도 마찬가지겠죠. VA 플러스 AC, VA 마이너스 AC 에서 전압도 이렇게 폭을 가지고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때 공급층의 경계면 여기를 0으로 놓겠습니다. 이 지점에 PN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플러스 AC가 인가되면 증가할 거고 마이너스 AC가 인가되면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 농도도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면 전하량도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Q. 그래서 이렇게 교류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확산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순방향 전압인 것이 과잉소수 캐리어가 이 공핍층 경계 지점에 축적 또는 이제 충전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류 전압 변화에 따른 이 접합의 경계 부근에서 축적되는 전하의 변화량의 비율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Q라는 것은 IT죠. 그 다음에 V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교재에서 유도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도 유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거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교류 전압 주기를 아주 천천히 인가합니다. 즉, 자, 양공이 이렇게 여기에 확산해 여기 들어오면 주입이 되죠. 그 다음에 확산해서 재결합하면서 다 소멸할 때까지 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잉소수 캐리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정상 상태로 돌입하겠죠. 그래서 우리 앰비폴라 방정식 좌변에서 과잉소수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을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0으로 놓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확산 커패시턴스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라는 것은 순방향 전압의 지수함수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의 수명에 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 플러스 N 접합을 가정한다면 이 뒤쪽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의 커패시턴스 성분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커패시턴스고요. 여기 순방향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압 부분은 역방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접합의 커패시턴스는 역방향 전압의 루트 함수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갖고요. 순방향 전압에서는 이렇게 요 전류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커패시턴스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확산 커패시턴스는 이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스위칭 동작에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양공이 이렇게 주입이 되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그 역방향 전류가 바로 역방향 전류가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소수 캐리어, 이 과잉 소수 캐리어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는 역방향 전류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제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이게 많다는 얘기는 이 접합의 커패시턴스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 캐리어 수명이 이게 길면 접합 커패시턴스가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방향 전압을 인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스위칭이 안 됩니다. 이거 제거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빨리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분자를. 그래서 전류도 줄여야 되고 소수 캐리어 수명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이 전류라는 것은 전압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줄어들지 않죠. 소수 캐리어 수명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위칭이 빨리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산 커패시턴스 성분을 줄이는 것이 고속 스위칭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는 이제 과도 응답 특성, 즉 앞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P 플러스 N 접합을 생각하겠습니다. N형 쪽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P 플러스 N 접합은 이쪽 N 영역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가 아니라 DC 전압을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인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고 있으면 양공이 계속 이렇게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 XN 지점에서 요 PN이라는 소수 캐리어 농도 분포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로 이렇게 감소해 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역방향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공 주입이 안 되죠. 공급을 차단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공이 역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농도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이미 와 있는 양공들이 이렇게 농도 구배가 생겨서 이쪽으로 이제 역으로 확산해 갑니다. 그래서 요 농도 분포 곡선을 보면 T1에 도달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T2에 도달하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자, TS에 도달하면 이제 요 지점 여기에 이 시간이 되면 과잉 소수 캐리어 농도가 열평형 상태 농도로 수렴했죠? 자, 제로가 되는 겁니다. 과잉 소수 캐리어 농도는 제로다. 그래서 양공들이 이렇게 확산해 가지고 자, 요 지점에서는 과잉 소수 캐리어가 제로. 그래서 열평형 상태의 농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TS를 우리는 축적 시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공핍층 경계 지점에서 과잉 소수 캐리어 농도가 열평형 상태의 농도로 수렴하는 시간. 이 말은 과잉 소수 캐리어 농도가 전부 제거되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 시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축적 시간이라고 정의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원래 이 N형 반도체에 있는 소수 캐리어 양공이 확산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역포화 전류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역방향 전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앞에서도 강조해서 설명했었죠. 자, 이렇게 양공이 확산해 갑니다. 그래서 역포화 전류를 만드는 시간. 그래서 그거를 이제 falling time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턴 오프가 되면 두 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잉 소수 캐리어가 전부 제거되는 단계, 이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가 확산하는 단계, 그래서 역포화 전류에 도달하는 시간,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순방향을 탁 또 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공이 이제 다시 주입이 되겠죠? 이때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TS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소수 캐리어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냥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그냥 쭉 증가합니다. 캐리어 농도도 이렇게 쭉 증가하겠죠? 이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요약하면 두 단계로 여기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공비층의 폭이 좁아지겠죠? 좁아지는 단계.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가 이제 분포되는 단계. 바로 이러한 곡선 모양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고속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턴오프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턴오프 시간은 TS 시간, 그 다음에 폴링 시간, TF라고 하는데요. 이 두 시간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고속 스위칭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턴오프 동작, 즉 순방향에서 역방향으로 스위칭 됐을 때 시간에 따른 전압, 전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방향 전압이 인가가 되면 순방향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 급격히 전류가 감소하겠죠? 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잉 소수 캐리어가 전부 제거되기 전까지는 역방향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두 과잉 소수 캐리어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소수 캐리어가 이제 확산을 하기 시작하죠. 확산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역포화 전류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시간을 TF, 폴링 타임이라 그러고 요거를 축적 시간 TS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턴오프 동작은 T-OFF 이퀄 TS 플러스 TF 이거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스위칭이 일어나려면 요 두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전압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다가 역방향 전압이 딱 인가되는 순간 점점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이제 요 TF 요 시간에 들어오면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서 역방향 전류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역포화 전류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이 고속 스위칭을 하려면 요 TS와 TF를 줄여야 되는데 이 TS라는 것은 과잉 소수 캐리어의 수명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이거 줄이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뭐 2차수, 3차수 이렇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 소수 캐리어의 수명은 대략 뭐 마이크로세크에서 나노세크 정도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폴링 타임이라는 것은 확산하는 시간을 줄이면 이게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수 캐리어 농도를 보면 10의 한 3승, 4승 이 정도죠. 그래서 그것이 확산해 가는 거는 농도 9배가 클수록 좋은데 농도 9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크게 인가하면 이것을 다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TS하고 TF는 거의 결정된 값이다. 그래서 크게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고속 스위칭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뭐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짧은 다이오드,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길이가 굉장히 이제 캐리어의 확산 길이보다도 이제 짧은 그런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널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